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챕터인데요. 여기에 이제 음악 영화인 비긴 어게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 부분에서 좀 인상 깊었던 구절을 작가님이 적으신 구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월이 흐른 뒤 어렴풋하게 깨달았어요. 아니 겨우 짐작합니다. 길을 잃어봐야 자신만의 지도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길을 잃은 것과 잠시 길을 잊은 것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통 실수를 되게 두려워하고 남들이 되게 잘 나가고 있는 걸 보면 나도 빨리 하고 싶고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한 번에 그 경지, 그 궤도에 이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잖아요. 저 역시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실수 없이 완벽하게 어떻게 하면 한 번에 그 경지에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오히려 좀 시작을 못하게 될 때도 있고요. 항상 내가 가고 싶은 그 목표점에 대한 선망, 그리고 그러한 가고자 하는 열망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자신만의 지도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이 길을 잃어봐야 알 수 있다라는 대목이 되게 인상적이고 좀 마음에 새겨지는 문구 같아요. 경비 아저씨가 수첩을 쓰는 이유라는 챕터가 있어요. 이게 이기주 작가님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좀 뭉클한 이야기여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기자 시절 근무하던 언론사 건물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경비 아저씨가 있었다.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는데 잠시도 몸을 놀리지 않았다. 항상 젠걸음으로 건물 곳곳을 누비며 맥가이버처럼 온갖 시설과 설비를 점검했고
담배꽁초 같은 자잘한 쓰레기를 발견하면 가제트 팔이라도 있는 것처럼 손을 쭉 뻗어 재빨리 주워 담았다. 어르신은 평소 땡땡은행 로고가 새겨진 낡은 가죽 수첩을 신주단지 모시듯 들고 다녔다.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지 궁금했다. 궁금증이 쌓여가던 어느 날 어르신은 커피 자판기 근처에서 수첩을 펼쳐놓은 채 뭔가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난 이때다 싶어 길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다가가 수첩에 있는 문장을 야금야금 훑어보았다. 그런데 웬걸? 수첩에는 굵은 볼펜으로 꾹 눌러 쓴 것 같은 기념일 몇 줄만 덩그러니 쓰여 있었다. 한 장에만 적은 것 같지 않았다. 몇 장에 걸쳐 비슷한 단어와 숫자가 적혀 있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 4월 23일, 마누라 생일 2월 17일, 당신을 만난 때 4월 23일, 당신 태어난 날 2월 17일, 결혼기념일, 아내를 처음 만난 날. 평소 어르신이 애처가의 면모를 보이기는 했지만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써놓은 걸까? 의문이 풀리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몇 달 뒤 어르신이 경비를 그만두던 날 애잔한 사연을 들을 수 있었다. 어르신은 소갈이 하던 신자가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하듯 고개 숙인 채 숙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얼마 전에 내가 치매 판정을 받았어. 뭐라고 할까? 기억이 스금스금 도망치는 것 같기도 하고 진귀한 보물을 강탈당하는 느낌도 들어. 정말요? 전혀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것이 희미해. 엊그제 일은 흐릿하고 1년 전 일은 이미 머릿속을 빠져나간 기분이야. 과거의 기억이 마구 뒤섞여 있어서 선명한 기억이 별로 없어. 그나마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은 것을 위안으로 삼고 있다네. 예, 하하, 너무 심각한 표정 짓지 말게나. 어쩌겠나. 과거 속에서만 살 수만은 없는 노릇이지 않나. 그냥 내게 주어지는 하루를 내 생의 가장 젊은 날로 생각하기로 했지. 가장 젊은 날. 참,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나오면서 중요한 결심을 했다네. 어떤 결심을요? 다른 건 다 잊어도 아내 생일 같은 건 잊지 말자고. 어르신은 말을 흐렸다. 나도 말을 흐렸다. 이게 실화라니 조금 더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현대병이 참 여러 가지 병이 많지만, 크고 무서운 병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치매라는 병만큼 슬프고 어찌 보면 조금은 비참한 병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내 머릿속이 지우개라는 유명한 영화도 있었잖아요. 되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잃어간다는 것이 정말 추억을 먹고 사는 인간이란 존재에게 있어서 얼마나 비극이고 슬픈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글 앞에서 쩔쩔맬 때면 나는 이라는 챕터에 있는 글인데요. 굉장히 인상적인 문구가 있어요. 우린 무언가를 정면으로 마주할 때 오히려 그 가치를 알아채지 못하곤 한다. 글쓰기가 그렇고 사랑이 그렇고 일도 그렇다. 때로는 조금 떨어져서 바라봐야 하는지도 모른다. 한 발 뒤로 물러나 조금은 다른 각도로 소중한 것일수록. 저는 여행이 그런 것 같아요. 여행 가기 전에는 한껏 기대해서 갔다가 여행하는 중간에는 지치기도 하고 너무 낯설고 새로운 곳이다 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정신없어 하다 보면 여행의 그 순간순간들을 즐기지 못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문득 그 여행에서의 어떤 비슷한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아, 그때 정말 좋았었지. 아, 그때 그 여행 참 좋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정말 나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이 생각보다 그 당시에 느껴지기보다는 지나고 나서 어떤 추억으로 조금 더 느리게 머릿속에 들어와서 가슴으로 전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자가 산책을 나선 까닭이라는 챕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집 근처에서 목격한 귀중한 광경을 소개하려 한다. 몇 년 전의 일이다. 퇴근길마다 마주치는 모자가 있었다. 아들은 40대 중반쯤 돼 보였고 어머니는 백발이 성성해서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아들은 항상 목발을 짚고 엉덩이를 뒤로 쑥 뺀 채 엉거주춤한 자세로 걸었다. 혼자 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듯 했다. 자세히 보니 작은 체구의 어머니가 뒤를 따라가며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들이 넘어질라 치면 어르신은 황급히 일으켜 세웠다. 모자는 그런 동작을 되풀이했다. 산책이라고 하기엔 그 모습이 너무 힘겨워 보였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 모자와 마주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난 이런 날에는 그냥 집에 계시지 하는 생각도 했다. 시간이 흘렀다. 작년 말쯤인가 구름이 잔뜩 몰려들어 당장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는데 그날도 사내는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에서 입을 꾹 다문 채 조심스레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한 손엔 목발 대신 얇은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그런데 전과 다른 모습이 눈에 띄었다. 사내 옆을 지키던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설마. 며칠 뒤 경배 아저씨로부터 모자의 사연을 전해 들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한 뒤 몸이 불편한 아들을 홀로 키우며 삭바늘질로 생계를 이어가던 어르신은 종종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나 때문에 아들이 아픈 건가 싶어 미안해서 내가 정말 미안해서 마음 편히 죽지 못할 것 같아 라며 소리를 지르곤 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심한 복통에 시달리다 병원을 찾았다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남은 날이 길어야 1년입니다. 나는 시한부 통과 앞에서도 노모는 무너지지 않았다. 늙은 어머니는 그날 이후 틈나는 대로 산책을 나서기 시작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공원을 거닐었다. 다리가 불편한 아들과 함께. 아들을 억지로 끌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눈치 빠른이라면 짐작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머지않아 어머니라는 존재 없이 혼자 바깥 생활을 해야 하는 아들에게 어떻게든 두 발로 서서 삶을 헤쳐가게끔 걷기 연습을 시킨 것이다. 이는 다리가 불편한 아들을 위해 어르신이 해줄 수 있었던 최선의 그리고 마지막 선물이었으리라. 그는 여전히 산책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되게 마음이 찡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렇게 몸이 불편한 자식을 둔 부모님들은 그 자식의 몸이 불편하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잘못인 양, 자신이 마치 죄인이라도 되는 양 죄책감을 느끼면서 항상 자기 자식에게 미안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남성, 여성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머니라는 존재는 사실 남성과 여성을 넘어선 또 다른 존재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이제 자식을 둔 분들이 계시는데 자식이 조금만 아파도 내 몸 아픈 것보다 더 슬퍼하고 자식에게 온통 모든 마음과 정신이 다 이제 쏟아지고 그거 때문에 부모님들이 힘들어했다가 기뻐했다가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는 뭐라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경건하고 그 어머니의 사랑 자체가 매우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사실 어머니들에게 굉장히 잘하지는 못하잖아요. 잘해야 한다라는 거 알면서도 끝끝내 그러지 못하는 게 자식인 것 같아요. 어머니란 존재 자체가 워낙 이러하니까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되게 마음이 아프네요. 일부 조류가 비바람이 부는 날을 일부러 골라서 둥지를 짓는데요. 근데 그게 바보 같아서가 아니라 악천 후에도 견딜 수 있는 튼실한 집을 짓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정말 잘된 사람들은 뭐 빠르게 잘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역경 없이. 근데 결국에 되게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 사람들이 잘 될 수 있게끔 했던 원동력이 그 사람들의 결핍 혹은 그 사람들의 좋지 못했던 상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더 절박하게 그들의 일을 완성시키는데 일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튼튼한 둥지를 좋은 날에 지을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